한국이 로켓을 만들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파리 국제우주연맹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8개국 우주 전문가들이 한국의 누리호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미국 나사, 일본 JAXA, 유럽 ESA까지 전원이 비웃었습니다. 러시아 기술 베낀 거 아니야? 한국이 독자 개발이라고. 회의장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국회 속기록에서 충격적인 문장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술을 참고하라. 그 한마디에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진 ESA의 비밀 서한. 그 안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파리 저녁이 술렁였습니다. 국제우주연맹 본부 앞에 18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전 세계 언론사 취재진 200명이 건물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의 우주 기술이 국제표준 후보로 상정된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회의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틴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출신이고 유럽 우주국 ESA에서 25년간 로켓 추진 시스템을 연구해 왔습니다. 아리안 5 개발에 참여했고 현재 아리안 6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를 맡고 있죠. 그날 아침 저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내렸습니다. 11월의 파리는 쌀쌀했고 회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IAF 본부까지 택시로 40분. 창밖으로 에펠탑이 스쳐 지나갈 때 저는 서류 가방 안의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기술 검증 보고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회의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검토한다고요? 우주 역사 60년의 유럽과 미국을 제치고. 웃기는 이야기였죠. IAF 본부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마르틴,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제임스 홀든이었어요. 나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담당자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네도 이 회의 때문에 왔나? 그렇지.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 한국.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상부에서 참석하라고 해서 왔는데 뭘 검증한다는 건지.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일본 대표단이 내렸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타나카 히로시, JAXA의 원로 엔지니어이자 H3 로켓 개발 총괄이었던 인물이죠. 62세의 노련한 전문가였지만 최근 H3 로켓이 연속 실패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타나카가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슈미트 씨, 홀든 씨, 오랜만입니다. 타나카 박사님, H3 문제는 해결되셨습니까? 제 질문에 타나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그보다 오늘 회의 건이 더 걱정이군요. 한국 건 말입니까? 타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75톤급 엔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임스가 동의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기술자들 데려온 건 다 알잖아요. 러시아 기술 베낀 거 아닌가?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로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회의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원탁 테이블이 중앙에 있었고 그 주위로 18개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각 좌석 앞에는 국기와 이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인도,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그리고 대한민국.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인류 우주 탐사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가린, 암스트롱, 아폴로 11호, 허블 망원경, 국제우주정거장.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한국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저는 독일 자리에 앉으며 한국 대표단을 슬쩍 봤습니다.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자신감도 느껴졌어요. 그때 의장석에 장필립이 앉았습니다.
프랑스 CNES의 원로이자 아리안 로켓 개발의 산증인 같은 분이죠. 60세의 백발 신사였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웅성거리던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대한민국의 KSLVII, 일명 누리호 기술의 국제표준 적합성 검증입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한국의 우주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이건 마치 자동차 운전을 막 배운 사람이 F1 레이서들에게 운전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나선 것과 같았습니다. 장필립 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측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정호 부장님, 한국 대표단 중 50대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단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회의장 분위기는 묘하게 냉랭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 추진기관 팀장 박정호입니다. 그의 영어 발음은 의외로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의장의 냉소적인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죠. 오늘 저희 누리호의 기술적 성과와 국제표준 적합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누리호 발사 영상이 떴습니다. 하얀 로켓이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이었어요. 누리호는 1단의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발사체입니다. 총 추력 300톤으로 잠깐만요. 갑자기 타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필립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타나카가 일어섰어요. 박 부장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75톤급 엔진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술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던 질문이었거든요. 저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독자 개발이요? 타나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 유즈마시 출신 기술자들을 고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RD-151 설계도를 참고한 거 아닙니까?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여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박정호 부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크라이나 기술자분들께 자문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리호 엔진의 설계는 처음부터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죠? 타나카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중국 대표 왕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타나카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는 주장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우주 역사가 고작 20년입니다. 그 기간에 75톤급 엔진을 독자 개발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웨이의 말이 맞았어요. 게다가 이번엔 제임스 홀튼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로 기억하시죠? 러시아 1단 엔진 없이는 발사도 못했잖아요. 그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회의장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정호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로호와 누리호는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나로호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 타나카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2차 발사 실패. 이런 경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옆자리의 제임스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이 회의는 빨리 끝날 것 같다고. 그때 회의장 한쪽에서 누군가 크게 말했습니다. K-로켓이라. KPOP는 인정하는데 로켓은 좀. 웃음이 폭발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박정호 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든 기술 자료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기술 자료요? 장필립 의장이 물었습니다. 네. 설계도면, 연소 시험 데이터, 개발 과정 전체를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거든요. 보통 우주 기술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부장이 옆자리의 젊은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이현주 연구원이 상세한 기술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35세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단상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영어 발음도 완벽했습니다. 지금부터 누리호 75톤급 엔진의 설계 원리와 러시아 RD-151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도면이 떴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들은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우주 기술은 아직 검증 단계에도 못 미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이현주 연구원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저 멀리 에펠탑 꼭대기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문득 2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998년 저는 갓 박사 학위를 받은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아리안 5개발팀에 합류했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우리 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발사체를 만드는 것.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1996년 아리아노 첫 발사가 실패했을 때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발사 37초 만에 로켓이 폭발하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도전했죠. 그렇게 7년이 걸려서야 아리아노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저는 결혼도 미뤘고 가족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리안에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주 기술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수조 원의 투자, 수천 명의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걸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국이?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인도 대표 라마찬드란 박사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깊은 생각에 빠지셨군요. 아, 네. 좀 딴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라마찬드란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르게요? 저희 인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찬드라얀 달 탐사선 개발할 때 서방 국가들이 저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인도가 달에 간다고 다들 비웃었죠. 그건. 하지만 저희는 해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나 러시아의 10분의 1 예산으로요. 라마찬드란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한국 연구원의 눈빛을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저런 눈빛을 가졌었습니다.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에요. 저는 다시 스크린을 봤습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복잡한 도면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현주 연구원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러시아 RD-151 엔진과 저희 누리호 엔진의 설계를 직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두 개의 도면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RD-151, 오른쪽은 누리호 엔진. 저는 무심코 두 도면을 비교하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연소실 구조가. 옆자리에 라마찬드란 박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도면이 이상했거든요. 러시아 RD-151과 한국 엔진의 연소실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량이나 수정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다른 설계였습니다. 그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설계를 했다고? 불가능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뭔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현주 연구원이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 RD-151 엔진은 가스 제너레이터 사이클을 사용합니다. 연소실 압력은 약 150바이고 터보 펌프는 단일축 구조입니다. 그녀가 오른쪽 도면으로 포인터를 옮겼습니다. 반면 저희 누리호 엔진은 같은 가스 제너레이터 사이클이지만 연소실 압력을 60바로 낮추고 대신 노즐 팽창비를 높였습니다. 터보 펌프도 이중축 구조로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60bar, 150bar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연소실 압력이 높을수록 엔진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일부러 압력을 낮췄을까요? 잠깐요. 타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연소실 압력을 낮추면 추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죠?
이현주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처음엔 고압 설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요? 고압 연소실은 냉각이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50년간 축적된 냉각 기술이 있지만 저희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도면이 떴습니다. 저희는 연소실 압력을 낮추는 대신 노즐 팽창비를 12에서 45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화면 같은 추력을 내면서도 냉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노즐 팽창비 45. 그건 아리아노보다도 높은 수치였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모르게 입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저를 봤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노즐 제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3년간 실패를 거듭한 끝에 개발한 특수합금, 기술이 있습니다. 특수합금이요? 인코넬 718을 기반으로 한 자체 개발 합금입니다. 내열성이 기존 대비 40% 향상됐고 이걸로 노즐 냉각 채널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인코넬 718은 우리 아리안에서도 사용하는 합금입니다. 그런데 내열성을 40% 높였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타나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실험 데이터가 떴어요. 이건 저희 연소 시험 데이터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7회의 연소 시험을 했고 모든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127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리안 6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한 연소 시험이 89회였거든요. 잠깐만요. 제임스 홀든이 끼어들었습니다. 127회 연소 시험이라고요?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총 4,2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4,200억? 제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사에서 비슷한 규모 시험하면 최소 2조 원은 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현주 연구원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시험 설비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 국산 연소 시험장을 지었거든요. 외국 장비 임대하면 비용이 5배는 더 들었을 겁니다. 회의장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라마찬드란 박사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인도 방식이군요. 돈이 없으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의 데이터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새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누리호 1단은 75톤급 엔진 사기를 묶어서 300톤의 추력을 냅니다. 이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죠. 타나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클러스터링이야 새로운 기술도 아니잖아요. 러시아 소유즈는 1960년대부터 했고 미국 세턴V도 F1 엔진 5기를 클러스터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클러스터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연소 동기화입니다. 연소 동기화요? 4개의 엔진이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같은 추력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켓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저희 누리호의 연소 동기화 오차는 0.003초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0.003초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리아노도 0.01초 수준인데 제 말에 이현주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0.01초를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시험 과정에서 자꾸 로켓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3년 걸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0.003초.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계 최고를 넘어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현주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링을 첫 시도에 성공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첫 시도예요? 타나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도, 미국도 클러스터링 성공하려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사 전에 지상 시험을 300회 이상 했습니다. 300회요?
네. 4기 엔진을 동시에 점화하는 통합 연소 시험만 84회 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제임스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어요. 84회 통합 연소 시험이라.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스페이스X 펠컨 9도 그 정도는 안 했을 텐데. 그때 중국 대표 왕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 시험 비용은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통합 연소 시험 1회에 최소 100억 원은 드는데 저희는 1회당 30억 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30억.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설비를 국산화했거든요. 왕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롱과 비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뭔가 불편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도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상식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이 클러스터링을 첫 시도에 성공했다. 불가능해.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파리의 오후 햇살이 회의장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에펠탑의 철골 구조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 뒤에서 타나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 데이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글쎄요. 인상적이긴 하지만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타나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런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건 믿을 수 없어요.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후반부 발표에서 제가 좀 더 날카롭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타나카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야 합니다. 휴식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박정호 부장이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누리호의 비행 성능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발사 영상이 떴습니다.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이었어요.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입니다. 1단 분리 127초, 2단 분리 274초, 위성 궤도 진입 881초. 타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 부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누리호 1차 발사는 실패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호 부장이 인정했습니다. 2021년 10월 1차 발사에서 3단 엔진이 조기 연소 종료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헬륨 탱크 고정 장치 문제였습니다. 타나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고정 장치요?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는 겁니까? 실수라기보다는 박정호 부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경험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웠고 8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8개월? 타나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작 8개월 만에요? 네, 저는 의아했습니다. 타나카의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왜 그렇게 놀라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타나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 H3 로켓은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2년째 고전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2년이요?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2단 엔진 문제인데 아직 원인도 제대로 못 찾았습니다. 타나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본인이 말하고도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이현주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타나카 박사님, 혹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타나카가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거든요. 2단 엔진 재점화 시 압력 불안정 문제요. 혹시 그 문제 아닙니까? 타나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해결한 방법을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저는 타나카의 표정을 봤습니다. 굴욕감, 분노, 당혹감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건, 타나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배워야 하는 상황.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장필립 의장이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누리호 개발 비용과 효율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박정호 부장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누리호 개발에 투입된 총 예산은 1조 9,572억 원입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년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조 원. 잠깐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2조 원이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정확히는 1조 9,572억 원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리안 6개발비가 4조 원인데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SLS는 230억 달러, 약 30조 원입니다. 제임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얘기는 하지 맙시다. 부끄럽게. 어떻게 그 비용으로 가능했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정호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차트가 떴습니다. 첫째, 인건비입니다. 한국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유럽이나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은 1.5배 많습니다. 1.5배요? 네. 저희 연구원들은 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주말도 거의 없었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시험 설비 국산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소 시험장, 진동 시험장, 환경 시험장을 모두 직접 지었습니다. 외국 장비를 임대했다면 5배 이상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셋째, 부품 국산화입니다. 누리호의 국산화율은 95%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3회, 5배 비싼 부품들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조 원으로 75톤급 엔진 발사체를 개발하다니. 그럼 톤당 발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마찬드란 박사가 물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톤당 약 1만 5천 달러입니다. 1만 5천. 라마찬드란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페이스X 펠컨 9이 톤당 2만 1천 달러인데. 네, 저희가 30% 정도 저렴합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잠깐,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자료, 공식 데이터입니까? 네, 한국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입니다. 제임스가 옆 사람과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다. 비용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로켓을 만들어도 비싸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정호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개발 기간 비교입니다. 스크린에 새 차트가 떴습니다. 75톤급 엔진 개발 기간입니다. 미국은 세 톤V의 F1 엔진에 26년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RD-180은 18년, 저희 아리안 5벌컨 엔진은 15년입니다. 장필립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몇 년입니까? 11년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11년. 제가 반문했습니다. 네. 2010년에 착수해서 2021년에 완성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타나카가 끼어들었습니다. 75톤급 엔진을 11년 만에 개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희 일본도 LE-9 엔진에 15년 넘게 걸렸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개발 일지와 시험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원하시면 검증하셔도 됩니다. 타나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의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2조 this 4조, 11년 this 26년, 톤당 1만 5천 달러 this 2만 1천 달러.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 한국은 단순히 우주클럽에 가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두 그룹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회의장에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장필립 의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발표가 있다고 하셨죠? 박정호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를 공개하려 합니다. 그가 이현주 연구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자료는 저희가 최근 입수한 문서입니다. 스크린에 일본어로 된 문서가 떴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타나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이건 타나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작년 일본 국회 우주기본법 청문회 속기록이에요. 뭐라고요? 공식 속기록입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죠.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H3 로켓 2단 엔진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중 하나로 한국 누리호의 2단 엔진 재점화 기술을 참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을 참고한다고요?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타나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고 방안 중 하나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 참고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추가 질문 한국 기술을 참고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의미입니까? 답변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한국이 앞선다? 왕회의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우주국이 그걸 인정했다고? 타나카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맥락을 무시한 인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전체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30페이지 분량의 속기록 전문이 떴습니다. 원하시면 전체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타나카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을 참고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아시아 우주 기술의 서열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현주 연구원이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비공개 자료입니다만 저희 정부의 허락을 받고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이메일 캡처가 떴습니다. 3개월 전 유럽 우주국 ESA에서 저희에게 보낸 공식 서한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ESA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연구원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귀하,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드립니다. 저희 ESA는 귀 기관의 클러스터링 기술과 엔진 제어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유럽 우주국 국장.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서한에 서명한 사람, ESA 국장. 제 직속 상관이었거든요.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떠있는 ESA 서한을 바라봤습니다. 제 직속 상관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사전에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ESA가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그것도 공식 서한으로? 슈미트 박사님, 라마찬드란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25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동독 출신이었습니다. 1960년대 동독 우주 프로그램에서 로켓 엔지니어로 일했죠. 소련과 협력해서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던 팀의 일원이었어요.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통일 독일에서 동독 출신 엔지니어들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서독 동료들은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동독 기술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는 결국 조기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틴,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편견에는 국경이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다. 무시당하던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날이 온다. 그때 열린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장필립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에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은 아직 검증 단계에 못 미친다. 러시아 기술을 베꼈을 것이다. 이건 시간 낭비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는 제 25년 경력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 편견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조 원으로 75톤급 엔진을 개발했다. 11년 만에 해냈다. 클러스터링을 첫 시도에 성공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박정호 부장과 이현주 연구원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노력의 결과입니다. 주 60시간 넘게 일하고 국산화율 95%를 달성하고 127회 연소 시험을 하면서 쌓은 실력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동독 출신 로켓 엔지니어였습니다. 통일 후 서독 동료들에게 무시당했죠.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무시당하던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날이 온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박정호 부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ESA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장필립 의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투표 안건이 떴습니다. 안건 대한민국 누리호 기술의 국제표준 적합성 인정 여부.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저는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라마찬드란 박사가 바로 뒤따랐어요. 그 다음 제임스 홀든, 왕웨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타나카를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타나카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장에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8개국 전원 찬성. 장필립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누리호 기술은 국제표준 적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정호 부장을 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이현주 연구원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정호 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미트 박사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법을요. 그때 타나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눈빛은 담담해 보였어요. 박 부장님. 네, 타나카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2단 엔진 문제. 타나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정호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일본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타나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주 개발의 미래구나. 경쟁이 아니라 협력, 무시가 아니라 존중, 편견이 아니라 인정.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에 불이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자네 발언 인상적이었어. 고마워. 그런데 진짜 ESA가 한국에 협력 요청한 거 몰랐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몰랐지.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럼 자네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네. 체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진실이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사도 한국과 협력을 검토해야겠어. 저 비용 구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그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건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야. 상부에 건의해 봐야겠어.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인류가 처음 우주로 나간 지 60년.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유럽이 우주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작은 나라, 분단된 나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라.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어요. 아버지, 저 오늘 약속 지켰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인정했어요. 아버지처럼 무시당하던 나라가 오늘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협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우주시대. 그날 파리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마치 한국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서 있었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를 참관하기 위해 한국에 온 거였어요. 슈미트 박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현주 연구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발사 통제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누리호가 보였습니다. 하얀 로켓이 발사대에 우뚝 서 있었어요. 오늘 발사에는 ESA 위성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박정호 부장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럽 최초로 한국 발사체를 이용하는 거라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발사 10분 전,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칠 것입니다. 유럽의 위성을 싣고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상징하며 새로운 우주 시대를 향해 발사 1분 전, 통제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1987654321점. 발사. 화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점점 빨라지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통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성공입니다. 이현주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누리호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파리에서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 서서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편견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박정호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뭡니까? 달 탐사선입니다. 달이요? 네. 2030년까지 한국인을 달에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참관해도 될까요? 박정호 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가시죠. 함께. 그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주는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한국 우주 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리호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우주 발사체입니다. 75톤급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해서 300톤의 추력을 내죠. 개발비 2조 원, 개발 기간 12년, 국산화율 95%.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그게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달 탐사, 화성 탐사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